안녕하세요. 이시타프 추봉기입니다. 요즘엔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택시를 찾기보다는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플을 이용할 경우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리 알 수도 있고,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차를 탈 수도 있고, 요금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죠. 이런 자동차 배차 서비스 회사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미국의 우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7월 상륙했지만 2014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받으면서 2015년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엔 중국판 우버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 회사 디디 추싱이 있습니다. 디디 추싱은 지난 6월 30일 미국 정시에 상장하자마자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문제 삼으면서 갑자기 앱 삭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디디 추싱을 둘러싸고 미중 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손해는 누가 보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추싱은 차량 공유 업체입니다. 2020년 기준 기업 가치는 약 560억 달러로 화나 약 64조까지 성장해 중국 내 점유율 93%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지난 6월 30일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하루 전이었습니다. 상장 며칠 후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디디 추싱은 상장 4일 만에 중국 정부에 의해 중국의 모든 앱 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 명분은 데이터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상장 3일째인 7월 2일 중국 인터넷 판공실은 디디 추싱의 신규 가입자 유출을 금지했고, 7월 4일에는 중국의 모든 앱 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을 퇴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아예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행정 규제로 막겠다고 공언하며 중국 내 많은 기업들을 위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는 기업과 손잡고 가짜 데이터를 만든 후 일부 미국 에이전트와 결탁해 상장한 후 미국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화감독 제드로스 스타인은 2017년 이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차이나스를 제작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시에서 이익을 편취하는 수법과 내막을 자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중국 기업의 해외 정시 상장을 막는지, 또한 왜 미국 자본시장과 디커플링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디디 추싱 앱이 삭제된 후 여진들이 계속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디디 추싱이 앱스토어에서 퇴출되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심지어 기업 공개 발행가보다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자 4곳 이상의 로펌에서 디디 추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정시 상장 관련 법을 개정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려 총 22장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디디 추싱 산하 기업 4곳에 8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에 6건 등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디디 추싱 사건의 불통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튄 것이죠. 중국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해외 정시 상황을 심사할 전문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롭게 해오던 해외 정시 상장권마저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디디 추싱 사건을 이용해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끌어모으려는 경로를 차단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7월 9일 중국 인터넷 정보 판공실은 데이터 안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디디 추싱의 앱 25개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앱이 삭제되면 디디 추싱의 모든 영업은 일시에 중단될 것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정상적인 처벌을 넘어서 정치적 공격
또는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디 추싱이 정시 상장으로 조성한 자금은 약 44억 달러였지만 이번 사태로 6배가 넘는 262억 달러가 증발했고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디 추싱 사건 후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던 중국 기업들은 상장 계획을 즉시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미국에게 먼저 디커플링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7일 미국의 양대 주가 지수가 많은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8월 2일부터 중국 기업 25개를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FTSE 러셀은 7월 28일부터 중국 기업 25개를 리스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쌍방이 거의 동시에 디커플링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번 디커플링 사태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이지만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상장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의 상장에 자금을 모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자국 기업 디디 추싱이 해외로부터 어마어마한 자금을 끌어모으려는 순간 오히려 자국 기업을 공격했습니다. 디디 추싱은 어떤 잘못을 해 중국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디디 추싱의 해외 상장 후 뒤늦게 압박하고 나섰을까요?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데이터 보안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 증시에 중국 기업이 상장되더라도 보안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디디 추싱의 대주주는 대부분 태자당 가족들, 즉 중국 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과 국제 자본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이번 조치는 중국 인민의 데이터 안전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안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정치적 안전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태자당 가족들의 세력 확장을 억제해서 시진핑 본인의 중앙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대미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과거 전략적 적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전략적 적기는 넓은 의미로는 동성서강, 즉 동양은 상승하고 서양은 하강하는 지금의 시기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보기에 미국의 바이든은 강력한 리더는 아니지만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큰 타격을 받는다면 국제 문제에 관여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시진핑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진핑은 이미 대만 침공 준비를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고 만약 그 기회가 온다면 어쩌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모두 가설이지만 최근 일본이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수차례 표명한 것은 대만 해협의 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디디 추싱은 미국 정시에 상장하게 될 때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당하게 될 줄을 몰랐을까요? 인터넷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한 국장급 관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 디디 추싱 측에 미국 상장을 저지하지는 않겠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상장 연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디디 추싱이 갑자기 2월 30일 상장을 감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상장 후 제재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을 제재하는 공식 이유는 데이터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상장하려면 미국의 외국기업 책임법에 따라 회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디디 추싱이
중국 내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미국의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제출한 후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이전에 상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중요시하는 공산당 기념행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인터넷 정보 판공실의 요구도 무시하는 등 이중 문제를 야기한 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디디 추싱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까요? 그동안 중국의 기업은 미국 증시의 상장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커플링, 동조화하면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번 사태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자충수를 둔 셈이고 미국 또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드릭 캠프 회장은 지난 10일 CNBC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번 중국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디디 추싱 주가 폭락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 자유주의를 거부한 것은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업체인 로듐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해외 증시 상장을 계속 제한할 경우 2030년까지 중국 입을 손실은 약 45조 달러, 하나로 약 5경 1,55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로듐 그룹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 같은 전망은 장기적 관점이며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제한하면 미국 증시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약 250개로 이들의 시가총액은 2조 1천억 달러, 하나로 2,394조 원입니다. 결국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제한되면 미국 주식 시장 또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가 투자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기업의 주식 거래를 통해 미국 투자은행들이 챙긴 수수료는 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 또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중 강경파들은 중국 기업의 종잣돈을 미국 투자자들이 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강경파들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은 풍부한 중국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금지하게 된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의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